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자, 네 번째로 우리 SQ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을 먼저 우리 SQL이 뭔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조작, 관리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지류용 언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IBM의 DB2,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액세스, SQL 서버를 비롯해서 우리 그 유명한 오라클, 사이베이스, 인포믹스 등에서 이 구조화 지리어로 널리 사용되는 게 바로 SQL입니다. 지금은 이 SQL이 거의 이제 표준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뭐 웬만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는 이 SQL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널리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QL을 통해서 그 원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만 기술하면 되는 비절차적 언어입니다. 우리 그 데이터,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절차적으로 이렇게 기술했던 그런 언어가 아니고, SQL은 내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만 기술을 하면 되는 그런 비절차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SQL 분류를 하면요. 우리 SQL은 보통 뭐 SQL, 뭐 SQL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SQL은 총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데이터 정의어, 조작어, 제어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 이거 봤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부분의 기능, 조작하는 기능, 그 다음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따라서 이 기능 분류에 마찬가지로 SQL의 언어도 분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릴 때 사용하는 DDL은요, 테이블을 생성하고 변경, 제거하는 기능, 그리고 조작어는 테이블에 새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정, 삭제, 검색하는 기능, 그리고 데이터 제어는 보안을 위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 사용 권한을 사용자별로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점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데이터 정의어입니다. 데이터 정의어는 그 DDL, Data Definition, 정의를 하는 랭귀지죠. 그래서 이 데이터 정의어에서는요, 세 가지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 그리고 테이블을 변경, 그리고 테이블을 삭제, 이런 식으로 좀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테이블 생성은 create table이라는 SQL 이제 문법을 사용하고요. 테이블 변경은 alter table, 그 다음 테이블 삭제는 drop table, 이렇게 우리가 SQL 문법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또 살펴볼게요. 자, create table입니다. create table은 테이블을 생성할 때 쓰는 우리가 이제 SQL 문법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텍스 자체가 그 create table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사용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정의하는 어떠한 테이블 이름이든, 물론 이제 테이블 이름에도 규칙이 있지만 그 이름 자유롭게 이름을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속성 이름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속성에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그 데이터 타입을 여기다 정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 널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 디폴트 값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쓸 거냐, 무엇을, 어떤 속성을, 그 다음에 유니크 속성을 어떤 속성으로 지정을 할 거냐, 그 다음 외래 키인 포린 키는 어떤 것으로 지정할 거냐. 근데 포린 키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외부에 참조하는 테이블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 어떤 속성을 우리가 참조할 것인지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에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이런 조건 체크하는 부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과정을 끝나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가 조목조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대괄호로 되어 있는 내용은 생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대괄호는 이제 옵션과 같은 것, 그리고 필수 사항은 아니니까요,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SQL 지리문 자체가요,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으로 문장의 끝을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SQL이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라는 표시를 컴퓨터한테 알려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미콜론의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SQL 지리문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문자로 쓰거나 소문자로 쓰거나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우리가 SQL 문법을 사용할 때 이렇게 문법적인 부분은 대문자로 표기하는 부분이 좀 주요하고요.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뭐 그거는 이제 대소문자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컨벤션, 코딩 컨벤션이라 해서 이 문법 신텍스도 우리가 어떤 룰이 이 사람들끼리에 오고 가는 그 룰이 있습니다. 자, create table은요. 기본 제약사항, 그리고 이제 기본키, 대체키, 외래키, 그 다음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제약 조건 정의 등을 포함을 합니다. 자, create table에서 테이블을 구성하는 각 속성의 데이터 타입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널값을 허용하는 여부, 그리고 기본값 필요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 아까 그 문법에서 살펴봤던 그 not null 있잖아요. not null. not null은 그 속성 뒷부분에 이 속성은 널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성명으로 고객 아이디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 고객 아이디에 어떠한 타입을 사용할 것인지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뭘 붙였어요? not null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객 아이디는 널이 될 수가 없다. 우리 널값이 무엇이었죠? 널값은 아무것도 없는 값, 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가 있어요. 자, 디폴트는 우리가 기본값으로, 속성이 기본값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고라는 속성에 우리 int라는 데이터 타입에 디폴트를 붙이는데, 디폴트 값을 무엇으로 지정했냐면 0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고라는 그 속성 값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널 값이 기본이 아니라 0이라는 걸 기본 값으로 가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장고라는 게 우리가 속성의 특성상 우리가 은행에 통장을 만들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0이라는 장고의 수치가 뜨죠. 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우리가 기본 값을 0으로 지정하면 이게 편리하게 응용 프로그램 만들 때마다 뭐 일일이 0을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안 넣더라도 0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이런 좋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다른 예로 담당자, 여기 보면 담당자라는 속성 값에 속성에다가 우리 데이터 타입은 그 바차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문자열을 입력하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 다음 디폴트로는 홍길동. 그러면은 담당자라는 속성은요, 무조건 디폴트 값으로 홍길동이란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아까 속성의 데이터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데이터 타입들이 각각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데이터 타입에는 이제 int, 그 다음에 integer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이거는 정수를 의미합니다. 정수. 그리고 이제 small int, int보다 좀 작은 정수를 small int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인데, 캐릭터를 줄여서 그냥 이렇게 앞부분 내자만 사용하거나요, 이렇게 다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길이가 여기에 n이라고 괄호에다가 n을 넣어줬죠. 그러면은 이 길이는, 여기는 이제 숫자를 넣어주는데 n만큼의 길이를 가지는 고정 길이의 문자열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차, 아까 제가 바차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variable 캐릭터. 이거는 이제 그 가변 길이를 가져요. 가변 길이. 그래서 고정된 n 길이만큼의 문자열이 아니라 n 길이만큼, 최대 길이가 n인데 n은 최대 길이를 유지하지만 그 이후에 뭐 가변된 길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캐릭터를 쓸 때는요, 예를 들어서 n이 10이라고 치면요, 그러면 12, 길이가 10인 문자열이 있는데, 그 문자열에 10이 안 되는 문자열을 넣더라도 그 10만큼의 비어있는 값으로 채워서 문자열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이 어떻게 되죠? 공간이 좀 낭비가 되죠. 그런데 이 바차, 우리가 가변 길이를 가지는 문자열은요, 최대 길이는 지정을 하되 그 안에서는요, 비어있는 값이 없도록 이렇게 가변적인 문자열 길이를 갖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대신에 어떤 장점이 있죠? 공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공간을 아끼지만 그 문자열이 얼만큼의 길이를 가지는지 계속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계산량은 조금 많아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으로는 뉴머릭이 있습니다. 뉴머릭 혹은 또는 이제 데시멀,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얘는 이제 고정 소수점 실수를 가지는 표현을 할 때 뉴머릭이다, 그 다음 데시멀이다, 이렇게 데이터 타입 두 가지를 가집니다. 고정 소수점 실수를 나타낼 때는 보면 여기에 P와 S가 있죠. 이제 P는 소수점을 제외한 전체 숫자의 길이를 얘기를 하고요.
s는 소수점 이하 숫자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소수점을 제외하고 p가 바로 전체 숫자의 길이입니다. 소수점을 제외하고요. 그 다음 s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의 길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허용하는 전체 그 다음에 소수점을 제외하고는 3개의 길이를 가지는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뉴머릭 한다면 3 그리고 소수점 이하는 2. 그래서 3, 2 이렇게 하면요. 숫자의 길이는 3, 소수점 이하 길이는 2인 이런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플롯이 있어요. 플롯은 부동소수점 실수를 의미합니다. 그 부동소수점 실수를 사용할 때는 이제 길이를 또 지정을 해주는데 플롯 n만큼의 n이라는 우리가 그 숫자를 넣어줘서 그 길이에 해당하는 부동소수점 실수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리얼이 있는데 얘는 이제 부동소수점 실수인데 얘는 길이 지정이 따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트가 있습니다. 데이트는 날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연, 월, 일 이렇게 표현되는 날짜, 그리고 타임은요, 타임 데이터 타입은 그 10분 초로 표현되는 우리 시간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러면은 날짜와 시간을 둘 다 그 결합해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데이트 타입 두 개를 붙여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키를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아까 키 살펴봤을 때 create 테이블 할 때 primary 키를 지정할 거냐라는 어떤 기본 키를 지정하는 키워드가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primary 키 뒤에는요, 어떠한 속성 값을 기본 키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속성명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primary 키 한 다음에 고객 아이디 하면요, 고객 아이디 속성을 primary 키로 지정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로 주문 고객과 주문 제품 이 두 가지를 키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속성을요 결합해서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크인데요. 자, 유니크 키워드는 그 대체 키를 지정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대체 키를 지정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대체 키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체 키를 지정할 때 유니크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 키를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속성의 값이 유일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니크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키처럼 뭔가 이제 기본 키와 다른 특성을 하나 가지는데요. 기본 키와 달리 이제 널 값이 허용이 돼요. 널 값. 그래서 널 값이 원래 지정되지 않을 지정을 할 수 없는 프라이머리 키와 달리 이 유니크는 널 값이 허용이 된다. 자, 유니크로는 우리 고객 이름과 같은 거를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이름을 유니크로 이렇게 지정해서 그 대체키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oreign key입니다. foreign key는 외래 키를 지정하는 키워드예요. 자, 외래 키는 어떤 다른 테이블에 참조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키를 여기다 넣어주는 건데, 외래 키가 이제 어떤 테이블에 무슨 속성을 참조하는지에 대해서 references라는 키워드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외래 키 지정을 해주고 외래 키 안에는 속성 명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references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참조할 테이블에 어떤 속성을 참조하는지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외래 키에는 참조되는 테이블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참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의 투플을 삭제하는데 삭제 시에 처리하는 방법들을 미리 옵션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옵션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on delete예요. on delete하고 그 뒤에 no action이 있고 cascade가 있고 set null 그 다음 set default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참조하는 테이블에서 투플이 삭제가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를 4가지 방법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on delete 하면 no action이야. 그러면 이거는 투플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삭제를 못하게 하는 막는 어떤 이 제약 조건을 거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on delete cascade입니다. cascade는 관련 투플을 함께 삭제하는 겁니다. cascade 연달아 연관된 거를 다 삭제하는 형태로 이 제약 조건 옵션을 넣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on delete의 set null입니다. 그러면 관련 투플의 외래키 값을요 널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삭제가 됐으면 그거 관련된 외래키 값 자체를 널로 바꿔서 연결이 끊어졌다는 어떤 표시만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on delete set default가 있는데
디폴트는 관련 투플의 외래키 값이 미리 지정한 어떤 기본 값으로 이 키 값을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유지에 따라서 네 가지의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가 예를 좀 볼게요. foreign key로 우리가 소속 부서라는 속성을 foreign key 외래키로 지정을 하는데, 그럼 소속 부서는 어디 있느냐? 자, references 어디를 참조할 거냐? 부서라는 relation, 그 부서라는 테이블에 부서 번호의 속성을 이 foreign key로 소속 부서로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 외래키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추가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소속 부서, 부서 번호에 대해서 소속 부서로 외래키를 지정을 하는데, 여기 뒷부분에 뭘 붙이느냐? on delete cascade, on update cascade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먼저 on delete cascade가 뭐죠? 우리가 delete 할 때, 삭제가 됐을 때 그거와 관련된 것도 함께 삭제라 이런 의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부서라는 테이블에 부서 번호가 삭제가 됐어요. 그 부서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그 부서가 없어진과 동시에 그것을 참조하고 있던 foreign key, 소속 부서 키 값의 값도 삭제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뒷부분에 on update cascade가 있죠. 자, 만약에 부서 번호가 바뀌었어요. 부서 번호가 삭제된 게 아니라 바뀌어서 갱신되고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foreign key 소속 부서에 있는 값으로 함께 변경을 해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정의할 때 우리 체크가 있었습니다. 체크라는 문법이 있었는데, 체크는 테이블에 정확하고 유효한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속성에 대한 제약 조건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는요, constraint 키워드와 함께 고유의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 예로 체크한 다음에 재고량이 0보다 크거나 재고량이 10,000개 이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약 조건, 이런 제약 조건에 대해서 체크라는 키워드를 통해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엮어서 constraint를 붙이면요, constraint는 이름을 부여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무결성 제약 조건에 이 조건식 자체가, 제약 조건식 자체가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과 같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체크 언더바 CPY라고 돼 있죠. CPY. 자, 그러면은 이 constraint를 통해서 지금 현재 조건이 뭐냐? 체크 뒷부분에 있는 제조업체가 오우뚜기라는 이름을 가졌냐 안 가졌냐를 이렇게 비교식으로 나타내는데, 이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이 비교 연산자를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이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alter 테이블입니다. 자, alter 테이블은 테이블을 수정할 때 쓴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자, 새로운 속성을 추가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alter 테이블에 내가 수정할 테이블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미 create 테이블로 테이블이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테이블에 대해서 지정을 해줘야겠죠? 자, 거기다가 add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요. 자, add는 뭐냐? 새로운 속성을 추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가할 속성의 이름을 정의해 주고요. 그리고 그 추가할 속성의 이름에 연이어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 줍니다. 데이터 타입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부분, 우리가 뭐 캐릭터로 할 거냐, 인테저로 할 거냐, 플롯으로 할 거냐, 이렇게 타입을 정의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속성이 가지는 non null이든 디폴트든 이렇게 옵션을 또 연이어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속성을 제거하고 싶다, 삭제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도 마찬가지로 alter 테이블을 이용하는데요. alter 테이블에서 우리가 add로 추가를 했다면 드랍으로 컬럼에 대해서 속성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삭제할 속성과 관련된 제약 조건이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성 삭제가 안 되고 먼저 제약 조건을 먼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제약이 왜 있냐면 그냥 이렇게 막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제약 조건을 통해서 어떤 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alter 테이블을 통해서 테이블에다가 원래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그 제약 조건 말고 또 추가적으로 제약 조건을 이제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럴 때도 add를 통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까는 add 컬럼인데 이제는 add constraint 해가지고요. 제약 조건의 이름을 정의해주고 그 다음 제약 조건의 내용을 뒷부분에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추가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제약 조건을 삭제할 때는요. drop constraint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가 제거할 제약 조건의 이름을 정의해주면요. 그 제약 조건은 삭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테이블 삭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수행을 시킬 수 있는데요. drop 테이블을 한 다음에 기존의 테이블 명을 이렇게 써주면 테이블이 삭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테이블을 삭제할 때에도 만약 삭제할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요 테이블 삭제가 수행이 되지 않아요. 그와 관련된 외래키 제약 조건을 먼저 삭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삭제가 돼서 뭔가 데이터가 막 꼬일 수 있잖아요. 그럼 무결성이 유지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방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그 연결된 외래키 제약 조건을 먼저 삭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이블을 삭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조작어입니다. 자, 데이터 조작어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죠. 자, 여기에서는 데이터 검색, 삽입, 수정, 삭제가 우리가 이 조작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자, 데이터 검색은 select 문, 그리고 데이터 삽입은 insert 문, 그리고 데이터 수정은 update 문, 그리고 데이터 삭제는 delete 문을 사용합니다. 또 이것도 각각 살펴볼게요. 자, 먼저 select 문입니다. 자, select는 우리 그 select 자체가 이제 키워드죠. 이때 이 키워드는 검색하고 싶은 속성의 이름을 뒤에 나열하는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데이터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from은요, from 키워드는요, 검색하고 싶은 속성이 있는 그 테이블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select 뒤에는 속성,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from에 포함된 테이블에 지금 들어가 있는 속성을 select로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보면 자, select 한 다음에 그 뒤에 all이나 distinct 같은 옵션을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 리스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속성의 리스트를 여기다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 from, table 여기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검색 결과에 해당하는 테이블 이름을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옵션으로 있는 select에 붙어있는 all이 무엇일까? all은요, 결과 테이블의 투플의 중복을 허용하도록 지정하는 겁니다. 물론 생략이 가능하고요. 내가 볼 때 투플의 중복을 허용한 형태로 select 하겠어. 그럴 때는 이제 all을 붙이고요. 자, 그 다음 distinct가 있습니다. distinct는요, 내가 결과 테이블 볼 때 투플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어 할 때 distinct를 붙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냥 select 할 때 all이 기본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시면 돼요. 보여주는 결과가 이제 다 보여주는데 내가 여기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게 이제 중복된 결과값들은 제외하고 싶다면은 그 앞부분에 내가 제외하고자 하는 중복을 제외할 부분에다가 그 select 한다 distinct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as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as라는 키워드는 그 결과 테이블에서 속성의 이름을 바꾸어 출력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테이블에 각 속성에 고유한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아니라 내가 출력할 때는 결과로 보여주는 테이블에는 속성의 이름을 바꿔서 보여주고 싶어. 이럴 때는 as 키워드를 통해서 속성의 이름을 바꾼 상태로 결과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새로운 이름에 공백이 있으면요, 사실 공백은 우리가 이 SQL 문법상 처리하기 어렵잖아요. 파싱하기가. 그래서 이 문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 문법이 포함된 이름에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우리가 싱글 쿼테이션, 더블 쿼테이션 이렇게 묶어줘서 이게 문자열이다,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as 키워드를 생략을 할 수가 또 있고요. 자, 그리고 select 이어서 보면은 select는 또 산수식을 이용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산수식, 우리가 키워드와 함께 산수식을 제시해서요, 산수식에는 이제 속성 이름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같은 산술 연산자와 상수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elect 할 때 select에 필요한 값으로 월급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월급에다가 월급 플러스 10 이렇게 하면요, 각 월급에다가 10이라는 숫자가 더한 값으로 다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select는 이렇게 산수식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져요.
자, 그리고 속성의 값이 실제로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보여질 때, 셀렉트 할 때, 즉 우리 결과 테이블에 있는 형태로만 계산된 결과값이 출력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플러스를 해서 그 월급이라는 속성에다가 10을 다 더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해 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부분에서만 그 월급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에 10을 더해서 보여주기만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잘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셀렉트 할 때 우리가 내가 특정 조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대한 것만 보겠어.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뒷부분에다가 wher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where. 자, where 한 다음에 조건을 사용을 해요. 물론 조건이 없을 때는 이 where 조건을 제외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건에 따라서 보여주는 것만 내가 조건을 부여하겠어. 그러면 where 키워드와 함께요. 여기에 비교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 같이 검색 조건을 이 부분에 제시하면요.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셀렉트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 날짜의 값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숫자가 뭐보다 작거나 크다 뭐 이런 비교 연산자뿐만 아니라 보면은 이렇게 문자와 같이 예로 보면 문자나 날짜 이렇게 비교하는 걸 통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셀렉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의 문자와 날짜 값은요, 여기 보면 어떻게 했었죠? 자, 문자와 날짜 양 끝에다가 우리 따옴표로 작은 따옴표 싱글 쿼테이션을 이렇게 붙여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이 비교 연산자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 겸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요. 자, 비교 연산자는 equal을 하나만 쓰면은 자, 같다라는 비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꺽쇠가 왼쪽 오른쪽 이 꺽쇠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같이 쓰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다. 우리가 이 다르다는 표현이 SQL에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꺽쇠를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다르다라는 비교 연산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뭐 작다, 크다,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꺽쇠와 함께 equal을 같이 붙여서 이런 비교 연산자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말 그대로 and or not 이거를 이 연산자를 우리가 키워드 형태로 사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and는 당연히 모든 조건이 만족해야 검색되는 걸 우리가 사용할 때 이제 and를 쓰겠고요. 그 다음 or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이제 두 조건이 있다면 그 두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검색이 돼요. 물론 여러 조건을 or로 다 붙여서 그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검색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t이 있습니다. not은 이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을 검색할 때 not을 붙여요. 자, 그 다음에 select에 like를 이용한 검색이 있습니다. 자, like는요, 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사용을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자열을 이용할 때 문자열을 검색에 내가 사용하겠어. 근데 셀렉트 할 때 문자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부여할 때 문자열은 조금 어렵잖아요. 조건을 부여하기가. 근데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like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조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자열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에서 내가 부분 서브 스트링 매칭을 해서 부분 문자열을 매칭해 가지고 그 매칭되는 거에 대한 검색 결과를 다 보여주는 형태로 like지를 사용하는데요. 자, 기호로는 이렇게 퍼센트 기호와 언더바 기호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자, 퍼센트와 언더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퍼센트는 0개 이상의 문자, 즉 없어도 되고요. 0개 이상이 되는 문자의 내용과 개수는 상관없이 0개 이상이 되는 문자와 매핑될 때 퍼센트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언더바는 딱 한 개만, 자, 딱 한 개만 매핑돼서 사용할 때, 그래서 여기에는 문자가 어떤 내용이 올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개만 개수를 의미하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 예를 통해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밑에 표를 보시면 like라는 키워드를 쓴 다음에 항상 문자열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우리가 싱글 쿼테이션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싱글 쿼테이션으로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데이터인데 여기다 퍼센트 기호를 붙였어요. 자, 이럴 땐 뭐냐면 데이터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퍼센트가 뭐가 되냐면 0개 이상의 문자가 올 수 있죠. 0개 이상의 문자면 데이터도 검색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러나 그 뒤에 데이터로 시작하는 어떠한 문자가 오더라도 다 검색되게 포함된 형태로 셀렉트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앞에 퍼센트를 붙였어요.
자, 앞에 퍼센트를 붙였으면 저 퍼센트 부분에 0개 이상의 문자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라고 끝나기만 하면 되는 어떠한 길이든 상관없이 데이터라고 끝나기만 하는 문자열이 포함된 상태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앞뒤로 붙일 수 있어요. 지금 퍼센트를 앞뒤로 붙였죠. 자, 앞뒤로 붙이면요, 앞과 뒤에 무엇이 오더라도 상관없이 데이터라는 문자열 앞에 뒤에 길이와 상관없는 다양한 어떤 문자열들이 다 검색식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퍼센트 말고 우리 언더바 배웠잖아요. 자, like 그 다음 데이터 한 다음에 언더바를 4개를 붙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데이터로 시작하는 8자리 문자를 의미합니다. 자, 무조건 언더바는 하나의 문자와 매핑이 돼요. 그래서 4개를 했으면 꼭 4개가 포함된, 데이터로 시작하지만 4개가 뒤에 문자들이 더 포함된 형태의 문자열만 검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like 한 다음에 데이터에다가 언더바 4개를 붙였다. 그러면 뭐가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검색식에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문자열이 이 검색식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와 베이스라는 그 4개의 문자가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 검색식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는 like 앞에다가 언더바 4개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뭐뭐뭐뭐 데이터. 자, 뭐뭐뭐뭐 총 4개의 문자가 매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개의 문자 다음에 데이터로 끝나는 8자리 문자열이 필요한 겁니다. 총 8자리.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올 수 있냐면 메타데이터 같은 어떤 단어가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메타데이터라는 문자열이 포함된 그런 검색식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셀렉트에는 널을 이용한 또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널 아시죠?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 값이죠. 그래서 is null 키워드를 이용해서 특정 속성의 값이 널인지 아닌지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is null, 널이냐, is not null, 널이 아니냐, 이렇게 이 키워드를 통해서 특정 속성의 값이 널 값이 아닌지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잘 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왜냐면 우리가 셀렉트 할 때 어떤 속성 값에는 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널을 포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널인 것만 검색하고 싶어. 혹은 널이 아닌 것만 검색하고 싶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is null과 is not null이 되겠습니다. 자, 검색 조건에서 널 값은 다른 값과 크기를 비교하면 결과가 모두 거짓이 됩니다. 자, 크기 비교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널 값은 다른 값과 비교하면 다 이제 거짓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셀렉트의 정렬 검색, 정렬을 통한 우리가 검색된 결과를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정렬을 할 때는 order by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order인데 order 그 순서죠. 순서. by를 사용해서 어떠한 순서를 가질 것이냐를 키워드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때는 결과 테이블을 출력할 때 내가 원하는 순서, 어떠한 정렬 순서로 출력을 할 것인지를 미리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rder by 키워드와 함께 정렬 그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자, 오름차순은요, 이렇게 그 ascending을 줄여서 ASC, 그 다음 내림차순은 당연히 descending을 줄여서 DESC,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널 값은 이제 오름차순에서 맨 마지막에 출력이 돼요. 없는 값이니까. 내림차순에서는 맨 먼저 출력이 됩니다. 널 값의 기준이에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순서를 정할 때 널 값이 어느 순서에 포함되는지를 미리 지정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각각 널 값이 뜨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 기준에 따라 정렬하려면 정렬 기준되는 속성을 차례대로 제시하면 됩니다. 우리가 마치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데 그 속성 정렬 기준 다음으로 또 두 번째 기준이 되는 속성을 지정하려면 그 다음 속성에 대해서 또 내림차순이니 오름차순이니 지정을 해주면 돼요. 연달아서. 자, 그리고 셀렉트 할 때는 집계 함수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해요. 우리 집계 함수는 우리가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그 SQL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특정 속성 값을 통계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검색하기 위해 집계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집계 함수, aggregate function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컬럼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aggregate function이라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개수를 구하거나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을 구할 때 이 집계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집계 함수에는 이제 count, max, min, sum, average 같은 이런 이제 기본 5개 정도, 이건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이 제공해주는 기본 집계 함수죠. 그래서 속성값의 개수, 최대값, 최소값, 합계, 평균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집계함수입니다. 근데 집계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집계함수는요, 자, 널인 속성값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널은 뭐죠? 없는 값이잖아요. 없는 값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집계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한 상태로 계산이 된다는 점. 그 다음 집계함수는 where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select절이나 having절 우리 볼 텐데, 이제 having절에서만 select는 having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ere 조건에는 집계함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select를 이제 그룹별로 검색하는 기능을 살펴볼게요. 우리 이제 그 윗부분에 다 지금 select 봤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group by라고 들어갔습니다. group by. group by, 이게 바로 이제 그룹별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인데, group by를 통해서 속성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에는 having 조건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group by 키워드를 이용해서 특정 속성의 값이 같은 튜플을 모아 그룹을 만들고 그룹별로 검색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group by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group by 키워드를 함께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속성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이 되는 속성을 단위로 그 속성 값에 따라서 각각이 그룹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그룹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느냐? 자, 보면은 이제 having절 키워드를 통해서 그룹에 대한 또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룹은 group by를 통해서 지정을 해요. 그 특정 속성의 값을 기준으로 그룹을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having절을 통해서 그룹에 대한 조건을 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속성을 select절에 작성하는 것이 뭐 좋은 어떤 기준이 또 됩니다. 왜냐면 내가 그룹으로 나눌 때 사용한 속성은 group by 한 다음에 속성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select에는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지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기준이 된 속성을 select절에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테이블에 대해서 조인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조인 배웠었잖아요. 그 조인은 여러 개 테이블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검색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거기에 조인 속성이 있는데, 조인은 항상 테이블을 연결해주는 어떤 기준이 되는 조인 속성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연결하는 테이블 간의 조인 속성의 이름은 달라도 되는데 도메인은 같아야 됩니다. 자,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각 속성이 가진 도메인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래키를 조인 속성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라면 우리가 어떤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어떤 외래키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인 속성은요, 그 외래키가 조인 속성이 되는 경우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래키를 조인 속성으로 아주 빈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from절이 있습니다. from절에 이제 또 검색이 필요한 모든 테이블을 나열해요. 그리고 where절에는 조인 속성의 값이 같아야 함을 의미하는 조인 조건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자, where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 조건은요, 우리가 조인이 되는 각각의 테이블에 대해서 그 속성의 값이 같은 것이다 라는 조인 조건을 이 where절에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이름의 속성이 서로 다른 테이블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속성 이름 앞에다가 해당 속성이 소속된 테이블의 이름을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 고객이라는 그 속성 이름이 주문 고객의 이름이 같다. 만약 다른 테이블에도 주문 고객이라는 이름의 속성이 있다. 그럴 때는 주문이라는 앞에 테이블명을 명시해 준 다음에 점을 찍어요. 그러면 이 지금 주문 고객 속성은 주문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주문 고객 속성이구나 라고 이렇게 명시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elect입니다. select를 또 이어서 보면요, 부속 지리문이에요. 부속 지리문. 뭐 한글로 하니까 이제 부속 지리문 하는데 이거는 서브 퀘어리라고 합니다. 서브 퀘어리. select 문 안에 또 다른 select 문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지리예요. 그래서 select 안에 select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서브 퀘어리, 그 퀘어리 안에 서브 퀘어리가 또 포함되어 있는 형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부속 지리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요, 상위 지리문, 주 지리문이라고 하는데 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위에 해당하는 지리문, 근데 그 지리문 안에 다른 셀렉트문을 포함하는 형태인 거야. 자, 그 다음 부속 지리문, 다른 셀렉트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셀렉트문입니다. 그래서 괄호를 묶어서 작성하거나 뭐 여기에 또 이제 오더 바이 절을 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단일행, 다중행 이렇게 부속 지리문을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의 행을 결과로 반환하면 단일행,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을 반환하면 다중행,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서브 퀘어리 부속 지리문은 어떻게 되냐면요, 셀렉트 할 때 부속 지리문을 먼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행된 결과 자체를 상위 지리문을 수행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속 지리문과 상위 지리문을 연결하는 그 연산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일행이든 다중행이든 우리가 근데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단일행은 비교 연산자가 가능해요. 왜냐면 하나잖아요. 결과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 사용이 가능해요.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기에 비교하는 거를 조건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중행은요, 비교 연산자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속 지리문에 사용 가능한 우리 연산자 살펴보면요, 여기에 연산자로는 in이 있어요. in이면 뭐냐면 부속 지리문의 결과값 중에 일치하는 것이 있으면 검색 조건이 참이 되는 겁니다. i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부속 지리문에 있는 결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를 우리가 연산자를 통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not in은 뭘까요? in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일치하는 것이 있으면 검색 조건이 참인데, not in은 일치하는 것이 없으면 검색 조건이 참이에요. 자, 없어야 됩니다. 앞에 not이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exist가 있습니다. exist. 이거는 뭐냐면 부속 지리문 결과값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조건이 참이에요. 하나라도 존재하면요. 네. 그리고 not exist면요,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면 검색 조건이 참입니다. 자,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구분하셔야 돼요. exist는 값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다. not exist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면 참이다. 네. 자, 그리고 all과 그 밖에 이제 any, some 이렇게 있습니다. all, any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all은 말이죠. all은 부속 지리문의 결과값 모두가 비교한 결과가 참여해야지 검색 조건이 만족하는 겁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돼요. 근데 any는요, 부속 지리문의 결과값 중에 하나라도 비교한 결과가 참이면 검색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자, all과 any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연산자, 부속 지리 연산자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insert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여태까지 셀렉트를 봤어요. 사실은 이제 셀렉트 문이 굉장히 조건에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살펴봤고요. insert는 이제 삽입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데이터에 내가 직접 삽입하겠다. 그럴 때는 insert into 하고요. 자, 문법적으로 insert into 이게 앞에 붙고요. 그 다음 테이블 이름, 어디다가 어떤 테이블에 삽입할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insert into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속성 리스트를 여기다 추가를 해줍니다. 자, 속성이 내가 지금 삽입할 게 어떤 속성인지를 이렇게 일일이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엔 values. 자, 그리고 내가 삽입하려는데, 실제 삽입한다는 의미는 값을 삽입하는 건데, 지금 테이블에 어떤 속성이라는 거를 미리 지정해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values, 값은 이거야 라고 해서 속성값 리스트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into 키워드와 함께 여기에 내가 튜플에 삽입할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한다, 속성의 이름을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속성의 리스트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테이블을 정의할 때 지정한 속성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에 맞게 값이 삽입이 됩니다. 순서에 맞게요. 순서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values 키워드와 함께 삽입할 속성 값들을 나열합니다. values는 값이죠. 값이니까 지금 현재 속성의 값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 속성의 리스트를 지정 안 해도 우리가 테이블의 속성 순서대로 값이 삽입될 수 있는데, 보통은 속성 리스트를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떠한 오류가 있을 수 있지 모르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어떤 구조가 속성이 추가되거나 속성의 순서가 바뀌거나 하는 문제로 구조적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똑같은 인서트 문이 적용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성 리스트를 일일이 지정을 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 인투절에는 속성의 이름, 그 다음 밸류절에는 속성값의 순서가 1대1로 대응돼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속성의 이름, 속성 리스트를 이렇게 지정한 순서가 있는데, 속성 리스트는 순서를 뭐 A, B, C 했는데 속성값은 A, C, B 이렇게 순서를 엇갈려서 주면 안 되겠죠. 그거와 매칭돼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속성 리스트, 속성값 리스트가 항상 1대1로 매칭된 형태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속 지리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삽입할 수가 있는데요. 인서트 문에서도 또 다른 어떤 문장을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보통은 셀렉트 문을 인서트 문 뒤에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셀렉트 문을 통해서 나온 검색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셀렉트 문의 검색 결과를 그대로 인설트를 시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셀렉트 문에 나온 결과가 insert into 이거는 마찬가지로 테이블 이름과 속성 리스트를 붙여줘야 돼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셀렉트 했던 그 검색 결과 테이블을 insert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는 우리가 수정할 때 사용을 하는데 테이블에 저장된 투플에서 특정 속성의 값을 내가 수정하겠다 이럴 때 이제 업데이트 문을 사용합니다. 자, 업데이트 문도 간단합니다. 앞에 업데이트 키워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붙여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set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자, 업데이트 할 거야. 어떤 테이블을? 테이블 이름을 정의한 다음에 set을 붙이고 set은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set 뒤에는요 속성 값을 어떻게 수정할지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럴 때는 속성 이름을 먼저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그 속성 이름을 변경할 값, 또 속성 이름을 정의해주고 그 속성 이름에 변경할 값, 이렇게 각각을 계속 묶어서 내가 속성과 값을 묶어서 이렇게 set에다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속성을 어떤 값으로 수정하겠어. 근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수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where 조건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where 조건을 통해서 where절에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에 대해서만 속성값을 수정하는 겁니다. 근데 where절을 내가 생략한다. 그러면요 생략한다는 거 의미는 테이블에 존재하는 모든 튜플을 대상으로 수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테이블을 만들고 그걸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테이블의 모든 값을 일괄되게 하나로 똑같이 수정한다? 여러분 보통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테이블의 값을 일관된 값으로 다 바꾸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업데이트 문을 할 때는 where 조건이 잘 붙어 있는지 조건이 명시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어떤 DBMS 이제 접속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요 where 조건이 없었을 때 워닝을 띄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다 덮어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업데이트는 where 조건을 확인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delete입니다. 자, delete는 테이블을 우리가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delete 그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내가 삭제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을 하는데 delete하고 from을 해요. 자, 우리 delete하고 from하고 테이블 이름을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이렇게 하면요 그 해당하는 테이블 이름에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겁니다. 자,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요. 그러면요 그냥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든 딜리트든요 수정과 삭제를 할 때는요 항상 where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 굳이 여러분 테이블을 다 만들어 놓고 그 테이블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없앤다 이런 일이 빈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here 조건에 따라서 내가 어떤 특정한 것만 지우는 경우가 많은데 실수로 where 조건을 안 붙여서 테이블의 모든 내용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where절에 제시한 조건이 where절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시고 또 한 번 확인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업데이트와 딜리트는 where 조건을 꼭 확인하자. 자, 그 다음에는 view입니다. view는 무엇일까? view. 자, 우리가 다른 테이블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떤 가상 테이블 이거를 이제 view라고 합니다. view.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DBMS에 존재하는 어떤 기능인데요.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진 않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테이블입니다. 즉 테이블과 다르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런데 일반 테이블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은 가능해요. 자, 테이블인 것처럼 흉내내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뷰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의 가상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뷰를 기반으로 또 새로운 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자, 내가 이 부분만 보겠어. 이 부분만 보고 싶어. 이렇게 내가 일부분만 보게 하거나 혹은 다른 테이블을 여러 개를 겹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새로운 가상 테이블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뷰를 통해서 기본 테이블의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도 있고요. 기본 테이블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작업은 좀 제한적이에요. 내가 이 테이블 A라는 테이블을 통해서 A라는 뷰를 하나 새롭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A라는 뷰를 내가 검색하는 데는 잘 사용할 수 있는데 A라는 뷰를 변경시킨다. 근데 그 변경된 게 A라는 테이블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되는 거는 좀 이렇게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테이블을 내가 가상 테이블로 만드는 기능, 그게 뷰입니다. 자, 기본 테이블이 뭐예요? 뷰를 만드는데 기반이 되는 물리적인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태 우리가 봤던 create 테이블 이런 문장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본적인 테이블 구조인데 그 테이블과 다르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정의하는 뷰라는 가상 테이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문법을 뷰 생성하는 문법을 보면요, create view입니다. create view, 우리 create 테이블과 좀 비슷하죠. create view. 그래서 create view를 통해서 내가 어떤 뷰 이름을 가질지 뷰 이름을 정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뷰 이름과 함께 이 뷰에서 가져갈 속성 리스트를 정의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create view 키워드와 함께 뷰 이름, 그 다음 뷰를 구성한 속성 이름을 나열시켜서 사용을 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속성 리스트를 내가 생략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가 뒷부분에 as select를 하는데 as select 문에 해당하는 전체 속성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select 문에서 내가 지정해서 가져오는 어떤 검색되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결과를 그 해당하는 결과에 포함된 속성을 그대로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as select 문 우리가 이어서 보면요, as select 이게 뭐냐면 create view를 만들 때 이 뷰는 어떤 셀렉트에 대한 검색 결과를 이런 뷰로 만들겠어. 그래서 as select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정의를 합니다. as와 함께 이제 select를 하는데 select는 우리가 기본 테이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select를 그 검색 결과를 통해서 가져오고요. 그 결과를 뷰로 만든다, 뷰로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select 문을 생성하려는 뷰의 정의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주의할 게 order by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order by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순서를 고려한 상태로 뽑아봤자 우리가 뷰를 만드는데 이제 뭐 order by는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자, with 체크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뷰에 어떤 삽입과 수정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상 테이블 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또 어떤 데이터를 삽입시키거나 수정되는 연산이 이제 수행이 될 때, 그럴 때 셀렉트 문에서 제시한 어떤 with 체크 옵션을 통해서 제약을, 어떤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select view. 자, select view는 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사용하는 건데 select view는 간단하게 우리 일반 테이블에서 우리 select 했던 것과 동일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뷰에 대한 select 문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요, 기본 테이블에 대한 select 문으로 변환을 시켜서 수행이 됩니다. 즉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select view 하면요, 그거를 이제 select의 실제 기본 테이블에 대한 부분에 어떤 조건식 연산식으로 바꿔서 수행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검색 연산은 모든 뷰에 수행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연산을 수행하든요. 자, 그리고 뷰에다가 인설트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딜리트를 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insert view, update view, delete view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QL 문장을 다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자,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뷰에 대한 어떤 삽입 수정 삭제, 삽입 수정 삭제가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기본 테이블에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본 테이블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삽입을 시키든 수정을 하든 삭제를 하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삽입 수정 삭제가 가능한 게 있고 변경이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거죠. 변경이 가능한 뷰, 변경이 불가능한 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변경이 가능한 뷰는 우리가 뭐 동일하게 가능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변경이 불가능한 뷰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징. 자, 여기에는요, 기본 테이블의 기본키를 구성하는 속성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기본키가 중요한데 기본키가 포함이 되어 있다. 뷰에 기본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좋겠는데 포함이 되지 않았을 때는요, 이 뷰는 변경 불가능한 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 아닌 집계 함수를 새로 계산된 내용에 포함하는 뷰가 있어요. 이것도 변경 불가능한 뷰입니다. 자, 집계 함수를 써서 우리 셀렉트 할 때 집계 함수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계된 결과를 뷰로 만든 거예요. 그럴 때는 변경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디스팅크트 키워드를 포함하여 만든 뷰가 있어요. 자, 중복을 제거하는 디스팅크트 키워드를 포함했을 때는 또 변경 불가능한 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룹바이저를 포함하여 정의한 뷰가 있어요. 우리가 그룹화를 만들 때 이제 그룹바이를 쓰는데, 그렇게 그룹바이를 통해서 셀렉트한 그렇게 정의된 뷰는 또 변경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여 정의한 뷰는요,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조인을 한 경우에는요. 왜냐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고려해서 우리가 뭔가 정의를 내린 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뷰의 장점이 있어요. 뷰가 왜 있을까?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있겠죠. 자, 지리문을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본 테이블에 있는 부분에 기본 테이블이 굉장히 방대하고 크고 속성도 많은 거라고 볼 수 있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일부분만 유지하는 뷰가 있다면 그 뷰에 대해서만 내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질의가 좀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룹바이나 집계함수 조인을 이용해서 미리 뷰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내가 조인을 하는 복잡한 어떤 조건식을 정의하거나 집계에 필요한 우리 함수들을 각각 정의하거나 그룹바이 할 때 어떤 그룹으로 속성을 지정할 거나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SQL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select와 from 절만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내가 검색할 수 있다. 이게 뷰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뷰가 있으면요, 데이터의 보안 유지에도 도움이 돼요. 그 제공된 뷰를 통해서만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권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 테이블이 있는데 고객 테이블에 중요한 정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된 기본 테이블이 있으면요, 내가 그거를 제외한 일부의 속성들만, 문제가 되지 않는 일부의 속성들만 구성된 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뷰에 대해서만 이제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권한 설정을 하면요, 더 이상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되는 속성 자체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외부에서는. 자, 그리고 데이터를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제공된 뷰와 관련이 없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 사용자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 데이터가 가상 테이블 뷰라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편한 관리, 보안 유지, 그 다음에 질의문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뷰를 없애고 싶다. 뷰를 없앨 때는 어떻게 하냐면 드랍 뷰를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뷰를 삭제해도요, 기본 테이블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기본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셀렉트 한 다음에 필요한 것만 만들어냈던, 필요한 것만 뷰로 만들어냈던 거잖아요. 그래서 드랍 뷰를 통해서 뷰를 삭제할 때는요, 그 기본 테이블과 영향을 주는 형태는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삭제할 뷰를 참조하는 제약 조건이 있다. 자, 우리 제약 조건 연결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삭제할 뷰를 참조하는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면 그 삭제할 뷰를 이용해 만들어진 다른 뷰가 존재하는 경우가 예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뷰를 통해서 또 다른 뷰가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은 이 뷰가 다른 뷰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뷰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약 조건을 먼저 삭제하지만 내가 지금 이 뷰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라는 뷰를 만들고 B라는 뷰를 만들었는데 B라는 뷰는 A라는 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뷰에다가 또 뷰를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뷰를 삭제하려면 B라는 뷰에 걸려있는 제약 조건을 삭제해야지만 이게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정말 중요한 이 SQ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 중에서 우리가 뭐 select, SQL 중에 이제 대표적인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그 다음에 뷰에 대한 것까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